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모내기철이 시작됐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쌀값 하락에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까지 무산되면서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해법이 절실한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수확철 저가 경쟁부터 막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남의 한 농촌마을. 추석에 출하할 조생종변은 모내기를 마쳤고 일반 쌀도 겹실을 모판에 뿌리는 파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쌀값에 농민들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양곡관리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나마 지금 저기를 못하고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심정은 농민들이 참 안타깝죠.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 정부가 수급 안정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벼농사 감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농민 60% 이상이 벼농사를 짓는 전남에서는 공감대가 낮은 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 의회가 연 토론회에서 시장 안정에 주안점을 둔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쌀값 하락의 여러 요인 가운데 해마다 수확기에 발생하는 재고 저가 경쟁에 초점을 맞춘 건데 쌀의 유통과 저장, 가공, 판매를 일괄 처리하는 농협 미국 종합처리장을 통합해 큰 틀에서 가격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한 통합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쌀값 하락과 함께 생산비 폭등이라는 이 위중의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쌀을 감축하고 다른 작물로 유도하는 것을 가장 중심에 두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농민들이 생산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대책이. 전라남도와 지역 농민단체, 농협 등은 조만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쌀값 하락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지난 닷새간 내린 비로 입은 농경지와 시설물 피해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까지 벼 174헥타르가 침수됐고 밀과 보리 554헥타르가 쓰러진 피해를 보는 등 전남 5개 시군의 피해 면적은 농경지 728헥타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사가 유출되는 등 도로 6곳이 유실되고 포트홀 76개가 발생해 긴급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도 정전 2건이 발생해 2,7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고 광주 공항역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편 가뭄이 이어지고 있던 광주와 전남 지역에 닷새간 비가 내리면서 동복댐과 주암댐의 저수율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따르면 어제 기준 동복댐의 저수율은 34.15%까지 올랐습니다. 주암댐도 빗물이 유입돼 저수율이 27.95%까지 올랐고 조절지댐과 합하면 2억 톤 이상의 물을 확보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생태 관광지가 조성된 전라북도 임실군은 한 해 8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버스나 승용차 등 도로로 교통 수요가 몰리다 보니 이제는 임실역에 KTX 정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방송총국 오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달 전 출렁다리가 정식 개통한 옥정호 붕어섬에는 휴일마다 5천 명 넘는 관광객이 찾습니다. 또 35사단 육군훈련소와 국립임실호국원, 119 안전체험관과 치주 테마파크를 찾는 방문객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실제 임실군 전체 방문객은 2018년 409만 명에서 지난해 810만 명으로 4년 새 60% 넘게 늘었습니다. 주차장이 주말에는 항상 꽉 차 있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가 여기 앞에 차량들 보면 내려가는 차로도 보면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난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 임실역은 무궁화호가 하루 20차례 운행합니다. 전라선 주요 9개 역 가운데 유일하게 KTX가 멈추지 않다 보니 평소 이용객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 용역 결과 2030년이면 임실역 KTX 이용객이 하루 236명으로 추산됩니다. 편익과 비용을 분석한 BC 분석도 1.71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도 높은 수준입니다. 국토부와
코레일을 방문해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KTX가 정차할 수 있도록 계속 좀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은 국비 등 130억 원을 확보해 승강장 확정과 지하 통로 신설 등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코레일의 용역 검증과 국토교통부의 철도 운행 계획 승인을 위해 전라북도 정치권과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함께 공동 노력하여 임실역 KTX 정차 수건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방문객 1000만 시대를 앞둔 임실군. 임실역에 KTX 정차가 성사돼 전국 관광지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제주에서는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죠.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국내 심의를 우선 통과해야 하는데요. 4.3 기록물이 문화재청 심의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심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제주방송총국 나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제주 4.3 기록물은 3만여 건. 재심 청구의 유일한 자료인 4.3 수영인 명부를 비롯해 미군 정보고서, 4.3 이후 도민들이 화해와 상생으로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기록물 등입니다. 이 기록물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선 문화재청 심의에서 국내 신청작에 선정되는 게 1차 관문입니다. 내년 3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이 나설 국내작에 대한 최근 문화재청 심의에서 이러한 제주 4.3 기록물은 재심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신청작 4건 가운데 산림청의 산림녹화 기록물만 가결됐고 4.3 기록물은 재심의, 나머지 2건은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국가당 최대 2건까지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신청할 수 있어 4.3 기록물의 등재 신청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관건은 다음 달쯤 예상되는 재심의에서 심의 지적사항을 얼마만큼 보완하느냐입니다. 문화재청은 KBS와의 통화에서 4.3 기록물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국제적인 심사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4.3이 인류 보편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4.3의 역사적 의미와 세계사적 중요성을 기록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 그리고 관련된 문헌이라든지 가급적이면 이런 시간 내에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4.3 기록물이 문화재청 재심의를 거쳐 국내 신청작으로 최종 선정되면 내년 3월 유네스코에 제출되고 최종 등재 여부는 2025년 하반기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여수시 여천역 선로에서 69살 A씨가 KTX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철도 관계자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A씨는 현장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열차는 밤 8시 24분 여수 엑스포역을 출발해 여천역을 경유해 2시간 18분 뒤 서울 용산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여천역에서 정차해 출발한 지 3분여 만에 발생한 사고로 50여 분 뒤 사고 수습을 마치고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철도 특별사법경찰대는 A씨가 주민등록상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선로에 들어가게 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평군의회가 광주 군공항 이전 여부를 놓고 지역민들의 찬반 대립이 격화하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평군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군민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잘못된 정보가 확대되고 한평군의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며 중대한 정책 결정을 위한 사회적 수기 과정이지만 한평군 집행부는 군민 통합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익 한평군수는 오늘 지역민 간 갈등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전남 지역 전체 학교 426곳 가운데 62%인 265곳의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교생 100명 이하 학교가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은 전남으로 경상북도와 전라북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전국 초등학교 5곳 중 1곳은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도 크게 내려갔는데요. 광주의 최저 기온 7.5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아 쌀쌀합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크게 오르겠습니다. 어제 한낮 기온이 13.6도에 머물며 서늘했는데요. 오늘은 24도로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도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공기질도 깨끗하겠지만 아침까지 전남의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짧아진 곳들도 있습니다. 출근길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 낮아 쌀쌀하고요. 한낮 기온 담양과 나주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0도, 순천 23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0도, 강진과 완도 22도로 어제보다 4에서 10도가량 높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8도에서 1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낮 기온은 주 중반까지 점차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8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